안녕하세요, 박민수 원장입니다. 항상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를 눌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뇌에 문제가 생기고 있는, 뇌 이상이 생기고 있는 두통의 증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사실 두통은 아주 흔한 증상 중에 하나이죠. 하지만 뇌라는 아주 취약하고도 중요한 기관에 나타내는 증상이기 때문에 굉장히 치명적일 수도 있습니다. 뇌관은 또 구조적으로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하나가 문제가 생기면 조그마한 혈관의 문제 자체가 우리 몸에 커다란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두통을 잘 이렇게 파악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악의 상황을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고, 근데 그 못지않게 두통은 또 상당히 잘 예방할 수 있는 질환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아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두통의 원인은 1차성과 2차성이 있습니다. 1차성은 다른 말로 하면 기능적인 부분입니다. 특별하게 CT나 MRI를 찍는다고 해서 이상이 나타나는 게 아니죠. 2차성은 병이 생긴 겁니다. 2차성 대표적으로 뇌종양, 뇌출혈, 뇌수막염, 녹내장, 부비동염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상이 생겨서 두통을 야기하는 거고, 1차성은 흔적이 남지 않죠. 근데 가장 흔한 두통이면서도 심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삶의 질을 굉장히 떨어뜨리고, 이런 두통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있다는 것은 장기적으로는 2차성으로 갈 수도 있다. 그런 것들을 나타낼 수 있는, 뭔가 우리 몸에 혈관이라든지 뇌에 좋지 않은 자극이 주어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안 좋은 부분을 미칠 수 있다. 이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편두통, 긴장형 두통, 군집성 두통. 이제 이 부분은 뭐냐면 CT, MRI에서 나타나지 않지만 삶의 질을 굉장히 떨어뜨리고, 이 부분이 생기는 건 분명히 뭔가 뇌에 좋지 않은 영향들을 주는 어떤 부분이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을 해결을 해 나가야 되는 거죠. 자, 병원을 찾아야 될 두통. 절대 놓치면 안 될 두통. 일단 50세 이후에 나이가 들어서 시작된 두통입니다. 혈관의 문제의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기능적인 두통, 1차성인 두통은 젊은 나이부터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50세 이후에 갑자기 새로운 두통이 생겼다. 반드시 주치의하고 상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갑자기 발생한 터지듯이 격심한 두통. 우리 신경에서도 그렇잖아요. 가슴이 빠개듯이 아픈. 그러니까 이 정도가 굉장히 심한 두통이죠. 그 정도뿐만 아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두통이 점점 사그라드는 게 정상인데 점점 심해지면서 빈도, 자주 발생하는 두통도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구토나 정신의 혼미를 동반하는 두통도 굉장히 심각한 두통이죠. 당연히 이제 팔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시력이 흐려지면 동반하는 경우 눈의 어떤 문제, 녹내장 문제, 팔다리에 힘이 빠지니까 뇌졸중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병원에 달려가야 될 겁니다. 즉각 병원을 찾아야 돼. 골든타임이 시급한 거는 한쪽 팔다리에 갑자기 힘이 빠지면서 마비가 온다. 한쪽에 어떤 문제가 생긴다. 그럼 한쪽 뇌혈관, 반대쪽 뇌혈관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그리고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두통, 아주 심각한 두통, 또 타입 자체가 조금 다른 두통, 부위가 갑자기 다른 데 나타났다든지, 그 다음에 구토 증상에 동반한다면 이제 뇌압이 올라가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빨리 이제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심각한 두통의 가능성이 높은 동반 증상을 살펴보면 24시간 이내에 머리에 부딪힌 적이 있다. 외상성 출혈이겠죠. 피가 조금씩 이제 경막 쪽으로 이제 새고 있다는 겁니다. 그죠? 38도씨 이상의 열이 있으면서 심각한 두통이 있으면 뇌수막염이 있을 수 있고, 이것은 뇌 자체에 치명적인 후유증이 남길 수 있기 때문에 빨리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해야 됩니다. 구역지가 구토가 동반됐다든지, 눈이 굉장히 아픕니다. 그리고 이 녹내장도 응급이죠. 눈의 응급이기 때문에 눈이 아프면서 두통이 있다. 그것도 이제 병원에 찾아서 반드시 녹내장인지 아닌지 안압을 체크해 보셔야 되고요. 콧물이 나고 코가 막히면서 눈이나 눈 아래쪽에 통증이 있으면 이 부비동염인데, 물론 이제 부비동염이 그렇게 응급한 건 아니지만 이거 자체가 계속해서 문제가 되면 이 부비동염증 자체가 심각한 염증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병원을 찾아서 진료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현명한 방법은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종류나 광도, 굉장히 센 두통이 새로 나타나거나 그리고 조절이 되지 않으면 바로 주치의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통은 조금 더 민감하게 예민하게 바라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전에 자기가 자주 경험하거나 알고 있던 두통이 아니라면. 그래서 기능적 두통의 원인, 이렇게 2차성 두통, 병원에 바로 찾아야 되는 응급 두통이 아닌데 계속해서 반복되는 두통, 젊었을 때부터 계속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두통의 양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저산소증, 산소가 부족하니까 우리가 심장 쪽에 피가 작게 가면 가슴이 아프다고 하는 것처럼 머리에 피가 작게 가면 어지럼증이나 그 다음에 두통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혈관이 확장되면서 옆에 있는 뇌 조직을 누르는 거죠. 굉장히 심각한 스트레스 때문에 그렇죠. 혈압이 올라가도 두통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혈압이 올라가면서 뇌압이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근육이 굉장히 긴장되면서 당기기 때문에 뇌 실질 쪽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저산소증, 혈관의 확장, 혈압의 상승, 근육의 긴장이 2차성이 아니면서도 기능적인 두통을 야기할 수 있고, 자 보십시오. 저산소증이나
혈관 확장이나 혈압의 상승이나 근육의 긴장은 뇌의 기능에 분명히 저하 증상을 나타낼 수 있고 장기적으로 뇌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기전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두통이 계속 있다고 하는 것을 그냥 받아들이면서 진통제만 계속 먹지 말고 원인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자, 혈압을 정상 범위 내로 조절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혈압이 이렇게 올라가지고 두통이 있는 경우는 굉장히 심각한 상태이겠죠. 그때는 큰일입니다. 빨리 혈압을 조절하셔야 되는데 물론 두통이 있으면서 병원을 오시면 두통 때문에 혈압이 오르는 경우도 있죠. 어쨌든 이제 혈압 자체는 두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혈압이 조절되지 않았을 때 두통 자체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혈압을 정상 범위 내로 조절하는 것이 두통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혈압이 이상이 있다고 하면 뇌압도 올라가지만 저산증, 산소 공급도 굉장히 떨어지고 심장 자체도 부담을 가지면서 이쪽으로 가는 혈액이 원활하거나 균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줄이고 환기를 늘리는 생활. 환기는 이제 공기 환기도 있고 스트레스에서 좀 벗어나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규칙적인 운동, 그 다음에 생각 중지를 통해서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 잦은 환기. 자기가 이동해서 환기를 하는 방법도 있고 창문을 자주 열어주면서 맑은 공기를 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혈액순환이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매우 중요합니다. 어지럼증, 그다음에 우리가 기립성 저혈압이 있다는 것은 머리 쪽에 그만큼 피가 원활하게 공급되지 않으니까 두통이 있을 수 있겠죠. 수족냉증 있다는 건 다리 쪽이 차갑다는 것은 심장과 반대쪽인 머리 쪽에도 혈액 공급이 원활하지 않다는 것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활성산소를 줄이고 저산소증을 극복해야 두통이 성공적으로 예방될 수가 있습니다. 하체와 팔의 근육을 강화하십시오. 근육과 단백질 섭취를 통해서 하체와 팔의 근육이 강화가 되면 머리로 가는 혈액순환이 원활해집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를 통해서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주시고 혈액을 맑게 유지해 주십시오. 항산화 영양제를 규칙적으로 섭취해서 뇌에 미치는 염증을 줄여주시면 됩니다. 혈액 속의 염증이 뇌로 계속 타고 들어가면서 뇌 염증, 자극을 줄 수가 있거든요. 장 기능을 활성화시켜야 됩니다. 특히 소화가 안 되고 배가 자주 아픈 사람들은 이쪽에 혈액이 몰리면서 뇌 쪽으로 원활한 혈액 공급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소화효소가 유산균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해 주시고요. 호흡 훈련에 집중해서 깊은 심호흡을 통해서 산소를 풍부하게 뇌 쪽으로 잘 공급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5, 3, 5. 5초 동안 들이마시고 3초 쉬고 5초 동안 입으로 쭉 내쉬는 이 5, 3, 5 심호흡 훈련을 꾸준히 해주시고요. 한 자리에 한 자세로 오래 앉아 있는 것이야말로 내가 가장 싫어하고 두통을 유발하는 생활 습관이기 때문에 활발하게 자주 움직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환에 집중하면 두통을 줄일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박미수 박사 TV를 지속시키는 생명력입니다. 많이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를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